자, 무슨 장면이에요, 이게 띠구리 기자님? 딱 그 사진만 보면은 예. 1945년 8월 15일일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의 그 사진인 건 분명해요. 해방되던 날 막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온 사진 아닙니까라는 게 지금 하나 나오고 네. 다른 얘기들이 좀 몇 개 나오는데 근데 몰려 나온 건 맞잖아요. 몰려 나온 건 맞는데요. 예. 그때 당시 그 8월 15일에 뭐 지금처럼 대중매체라든가 뭐 라디오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 8월 15일 당일날 예. 해방되는 그 당일날 그 시민들이 막 나오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또 없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별로 없죠. 예. 지금처럼 라디오가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TV가 있는 거, 인터넷이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래서 며칠 뒤, 그러니까 직후인 건 맞는데 며칠 뒤의 사진일 거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저 사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예. 웰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웰컴. 아니 독립 만세는 이해가 되는데 예. 만세가 아니라 웰컴이 뒤에 등장한다. 보면 축 해방 축 해방 이런 건 이해가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웰컴이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이제 미 군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미 군정에 대해서 아마 환영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보여주는 게 네. 우리 스스로 독립을 못했다는 얘기죠. 예. 이제 비극 일종의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비극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해방이 우리의 전적인 힘으로 의해서 맞이한 해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미국의 상당 부분 그 네. 제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런 승전에 따른 어떤 그런 주어진 해방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측면을 감안을 했을 때 저 웰컴이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의미였던 네. 거죠. 그러네요. 예. 그 이후에 어떤 비극을 암시하는 암시하는 그런 어떤 그런 웰컴이 될 수도 있다.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진을 보면서. 아, 그때는 일단 해방이 너무 기쁘고 그거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미국이 미국이었기 고마워서 때문에. 웰컴했지만 사실은 그 후로 미군정 3년. 예. 예. 우리는 해방이 되면 당연히 통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냥 원래 그대로 될 줄 알았는데 네. 우리는 갈라진 조국에서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진이 만세를 부르고 웰컴하는 이 사진이 지금 와서 보면 기쁘지만은 않은 바로 그 사진이다. 네. 그 말씀. 두 번째 사진 넘어가 볼까요? 이게 1945년 9월 9일 당시 서울 조선총독부 중앙회의실에서 예. 일본의 항복 문서 조인식입니다. 아, 일본이 이게 항복한다. 미국에 항복한다라고 예. 이제 선언을 한 건데 일장기가 내려지거든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조선총독부 아, 예. 한쪽은 일장기, 일장기가 한쪽은 내려가고 예, 태극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네. 예. 미군기, 미국기가 성조기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아,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당시 그 해방이라고 하는 것, 앞서 우리가 그 봤던 웰컴이라고 하는 게 예, 예. 웰컴 환영할 수만은 없었던 그런 미국이었고 미 군정이었다.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요. 예, 지금 흔히 말해서 친일파와 관련된 그런 논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백선엽 장군. 장군과 관련된 이 논란, 음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김원봉과 예. 관련된 그런 논란들. 예. 이 논란들이 왜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미군정이 저렇게 항복 문서를 받아가지고요. 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에서 이제 단독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미군정이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친일파를 흔히 말해서 척결할 수 있었던 시간이 그만큼 지연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3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다음 반민특위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잘 고개 꼬인 거다. 심지어 미군정이 그때 당시 예, 예. 친일파를 그 효율적인 행정 통치를 위해서 예. 또 주요 썼죠. 요직에 이제 등용을 썼죠.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이 필요한데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일본 순사들이 그냥 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공무원들이 있어야 조직이 운영이 되는데 공무원을 새로 뽑을 시간 없으니까 미 군정은 그냥 친일 행위를 해왔던 일본 총독부에 일했던 사람들을 미 군정에 그냥 쓰는 거죠. 이런 식인 거야.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막 무슨 뭐 나쁜 짓을 한 뭐 비리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회사가 망했어. 네. 그러니까 비리 저지른 사람 물러나라 막 이러고 이래갖고 이제 망해버리고 나서 어떤 뭐 투자사가 이 회사를 샀어요. 사고 나면은
책임질 간부들은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잘못했던 사람, 이 회사가 이렇게 된 거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보내야 되는데 비리 네. 저질렀던 그 사람은 그 비리 저질렀던 딱 그 사람은 내보낼지 몰라도 그 밑에 하수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중간 간부들은 그대로 다 기용해서 있었던 거죠. 회사가 빨리 굴러가고 빨리 이익을 챙기는 것에 더 집중하는 네. 이런 데 많잖아요. M&A 과정에서. 네. 그렇죠. 비슷한 경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미국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지. 예. 친일 척결은. 네. 49년 5월 20일에 네.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국회 뿌락지 사건 뭡니까? 이게 국회 프락치 사건이 흔히 말하는 당시 그 남노당의 프락치 역할을 한 국회의원 11명이 구속이 됩니다. 예. 근데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을 제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 그 11명이 당시 구속이 됐는데 이 11명 국회의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반민특위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의원들이었던 거예요. 아하.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 사람들을 배제해 버렸어. 그러니까 49년 5월 20일에 국회 프락치 사건이 터지면서 예. 반민특위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의원이 구속이 되고요. 그리고 49년 6월 6일 때 네. 반민특위가 습격을 받습니다. 음. 이승만 정권 치하의 경찰에 의해서. 음. 그리고 사실상 무장 해제가 되고 특위가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1949년 6월 6일이고 예. 그리고 1949년 6월 20일 예. 정확하게 한 20일 정도 뒤에 예. 10며칠 뒤에 보름 정도 뒤에 김구 선생이 또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련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볼까요? 이 사진이 그 반민특위의 그 사진이거든요. 네. 반민특위가 꾸려졌던 그때 그 사진. 반민특위 그 조사위원들 위원들. 그 사진이었고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분이 그때 이제 조사를 맡았던 그 위원 가운데 한 명인데, 예. 근데 이분들이 6월 6일에 사실상 해체가 되는 거죠. 경찰의 습격을 받아서. 그렇죠. 네. 그렇죠. 흐지부지. 우리가 임시정부도 만들고 뭐 무장 독립운동도 하고 뭐 힘이 아주 크진 않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냥 미국 유엔군이 개입해서 핵폭탄 하나 뚱 터트리는 바람에 사실은 그냥 독립이 얻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슬픈 거기도 하다. 비극이었던 거죠. 조금 더 걸렸더라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독립을 쟁취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역사학자도 꽤 계세요. 네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잔혹하게 굴었는데 우리가 막 힘 모아서 정말 됐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다른 나라의 힘으로 그냥 훅 돼버리면서 웰컴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종속되기 시작한 것이 되게 아프기도 하고. 네. 그렇죠.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 네. 그 6.25 전쟁 때 예. 혁혁한 공을 세운 이런 장군, 예. 애국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백선엽 장군이 그 만주국 그 독립군 토벌부대로 알려진 간도 특설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간도 특설대가 정말로 그 악명이 굉장히 드높았던 곳입니다. 어느 정도예요? 아까 그 바늘 뭐 통 고문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간도 특설대가 왜 만들어졌냐면 예. 조선인은 조선인이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간도 특설대가 만들어졌고요. 조선인 때려잡는 데는 조선인이 특효야. 거기에 백선엽 장군이 주요한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의 공로는 뭐 공로지만 그 이전에 일제 시대 때 백선엽 장군은 분명한 친일을 했던 분이거든요. 아하. 근데 그것과 그게 가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선엽 장군이 결국에는 이렇게 전쟁 영웅, 애국자로 지금 평가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가가 가능한 이유도 앞서 얘기했던 반민특위의 어떤 그런 좌절,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논란이 불거지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모조리 싹 다 어떻게 처형해라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죄 지은 만큼은 확실하게 받고 갔었어야 정리가 되고 새로운 뭘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막 뒤엉키면서 그들의 자손들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친일했던 거 가려야 되니까 그렇죠?
뭐 이러면서 뭐 친일 막 이러면서 막 사상들이 엇갈리고 엉키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게 쭉 이어져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친일파들은 우리의 친일파들은요. 예. 본인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한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저는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